안녕하세요. 모티리얼 박기도입니다. 네, 요즘 어쩌다 보니까 계속 연속해서 엄청 고성능 차들을 계속 시승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렇더라고요. 이게 몰릴 때는 막 같은 차들이 막 계속 몰리고 어떨 때는 막 SUV만 계속 시승하고 잘 됐죠. 뭐 오히려 지난번에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를 막 연속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오늘도 엄청 고성능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즈 131은 지금 한창 공사 중이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는 근처에 있는 중미산 제빵소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도 놀러 많이 오시고요. 신차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여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최저가라는 키워드를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최저가로 준비했죠. 이번 달에는 옆에 있는 인기 차종인 카니발 X라인, 심지어 26년형이에요. 심지어 가솔린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예요. 이 레일은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YG 1, 2 해가지고 웬만한 옵션은 딱 이 상품이거든요. 카니발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레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품이 절대 비싸지 않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GT 쿠페입니다. 투도어 쿠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 63SE 퍼포먼스입니다. 자, AMG GT가 2세대로 바뀌었죠. 1세대가 AMG GTS 또는 GTR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GTR 같은 경우도 엄청 강력했었죠. 근데 2세대로 바뀌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매틱이 적용됐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55 포매틱을 시승을 했습니다. 55만 하더라도 힘이 엄청 강력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63인데 그 뒤에 S도 붙었고 그 뒤에 E 퍼포먼스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E 퍼포먼스는 PHEV가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 엄청난 고성능 모델들이 대부분 PHEV를 많이 지향을 합니다. 페라리도 람보르기니도 PHEV들을 적용했고, 물론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PHEV는 아니긴 하지만 T-하이브리드라는, 그래서 결국은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능을 획기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번에 2세대 AMG GT는 사륜구동도 적용이 되고요. 거기다가 PHEV, E 퍼포먼스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이 무려 2.8초로 떨어졌어요. 우와, 와, 장난 아니죠. 지난번에 1세대 때 GTR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이 불과 3.6초 뭐 이 정도까지 밖에는 안 내려갔거든요. 그 강력했던 모델도 이 3초대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2세대 AMG GT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무려 2.8초, 2.8초면 엄청 강력하죠. 최근에 시승했던 테메라리오가 2.7초였으니까 그렇구나. 테메라리오가 2.7초인데 얘가 2.8초면 진짜 엄청 강력한 겁니다. 그게 다 사륜구동과 전기 모터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뭐 혜자스러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가격이 이게 2억 7천인데 예전에 GTR 같은 경우 2억 5천대였거든요. 가격 차이가 한 불과 뭐 1000, 2000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성능은 말도 안 되게 정말 엄청 강력해지고 최고 속도 320km 막 그냥 뽑아내고, 그런데다가 이거 사륜구동에 또 후륜 조향에 토크 벡터링에 뭐 이런 것들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 이 차를 테스트한다는 게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해요. 이 차는 서킷 가서 정말 막 강력한 성능을 다 뿜어내야 될 정도로 엄청 강력한 모델인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늘 만나는 유명산에서 만나볼 텐데요. 디자인은 지난번에 55를 만나봤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모습 보시면 1세대 때는 라이트가 좀 가로로 길쭉한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물방울 형태가 되고 앞쪽 그릴도 훨씬 더 커졌죠. 세로 형태의 핀도 넣어가지고 AMG 특유의 그릴 형태도 보여주면서 엄청 거대한 공기 흡입구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앞모습이 조금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사실 1세대 때는 여기가 좀 굉장히 납작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볼륨감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능이 엄청나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네, 디지털 라이트 적용되어 있어서 완전 매트릭스 헤드램프에 엄청 고성능 디지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옆모습에서는 정통 롱노즈 숏데크의 완벽한 비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투도어 쿠페잖아요. 근데 네파를 기본으로 하는 데다가 이게 앞쪽 노즈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시트 포지션이에요. 운전 자세 포지션 자체가
보통 이제 포도 오면 당연히 운전자 위치가 여기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크는 엄청 긴 데다가 투도 온 데다가 하다 보니까 시트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면 앞바퀴보다는 뒷바퀴에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어링 이런 걸 감아 보면 앞머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차의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V8 바이터보라고 붙어 있고 E 퍼포먼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휠은 엄청 거대한 21인치 휠, 요거 E 퍼포먼스 전용 완전 고성능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캘리퍼는 지금 까만색으로 해놨는데 캘리퍼가 브론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라믹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SE의 5 버전, 그러니까 완전 초고성능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2930 ZR20, 뒤에는 30530 ZR21, 앞에도 21.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엄청 고성능 타이어를 적용을 해놔 가지고 와, 이거 진짜 석기 가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사륜구동 포매틱도 적용되어 있고 PHEV도 적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PHEV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엔진에서도 엔진 크랭크 샤프트로 바로 직결이 되거나 그런 형태를 쓰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엔진 변속기가 있고요. 뒤쪽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 그 트랜스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뒷차축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 모터가 뒤에 들어가다 보니까 뒤쪽의 응답성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뒤쪽 LSD랑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토크 벡터링 자체도 정말 순식간에 토크 벡터링도 이루어주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PHEV가 보통 PHEV라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충전을 꽤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주행해서 뭐 한 20km, 30km, 50km, 심지어 요즘 배터리 막 20 몇 킬로와트아워 아닌 30 킬로와트아워 이 정도 들어가는 차들은 막 60km, 70km 정도를 전기차로만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타다가 원할 때 장거리 갈 때는 엔진도 같이 쓰는 그런 개념이 사실 PHEV로 많이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차는 극도의 퍼포먼스를 위한 PHE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배터리가 한 6kWh 이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즘 또 벤츠 F1 팀 엄청 잘 나가잖아요. 와, 킴이 들어오고 나가지고 막, 야, 그 어린 친구가 와, 그렇게 운전을 잘할 줄 진짜 몰랐는데 요즘 다시 지금 벤츠의 F1에서도 전성기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F1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배터리 기술을 여기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속도로 이게 충전과 방전이 되고 배터리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항상 최강의 전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 보시면 뒤에 엉덩이가 엄청 빵빵해요. 여기서 보시면 쭉 나오다가 막 이렇게 블룩 해가지고 엄청 빵빵한 엉덩이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다가 고정식으로 거대한 윙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AMG GT63S라고 붙어 있고요. 근데 지금 글자 배경으로 빨간색을 넣어가지고 엄청 강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용량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집에 뭐 주차장에 바로 충전을 꽂을 수 있으면 그거라도 쓰면 좋긴 하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즉각적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고성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테일파이프 사각형으로 2개씩 엄청 강력하게 박혀 있고요. 디퓨저가 뚫려 있는데 여기는 안 뚫려 있습니다. 아래쪽 요 사이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핀이 있지만 요 핀 자체는 별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여기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해서 다운포스를 높이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둔 에어로다이나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트렁크는 이게 패스트백 형태로 열립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전기 모터도 들어가고 배터리 용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뒤가 트렁크 용량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시트를 눕히게 되면 앞으로 눕혀가지고 조금 더 큰 것도 심어줄 수도 있긴 한데 트렁크 용량은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퍼포먼스 자체를 극강으로 끌어올린 모델이어서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AMG 엔진입니다. 내 엔진은 원맨 원 엔진 그 원칙이 유지가 되고 있는 V8 4.0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엔진 조립하신 분 마크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V8 4.0 트윈터보 엔진도 기존보다 출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엔진만 해도 612마력이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 모터가 말씀드렸죠. 뒤쪽에 붙어 있는 전기 모터가 출력이 150kW예요. 150kW면 환산하면 204마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12에다가 204마력 더해가지고 816마력. 근데 보통 이렇게 PHEV 같은 경우에는 엔진하고 전기를 이렇게 순수 합산해서 바로 시스템으로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출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차는 어쨌거나 두 개 합쳐가지고 시스템 출력으로 816마력. 근데 최대 토크는 무려 1420Nm나 됩니다. 와, 나도 1400이라는 뉴턴미터는 진짜 정말 귀한 숫자긴 하거든요. 어쨌거나 힘이 막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을 2.8초로 만들어 냈잖아요. 이야, 이게 2.8초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 내연기관 가지고 3초 이하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고생을 했느냐 하면 그 폭스바겐 그룹 회장님이셨던 PA 회장님이 야, 부가티 가지고 저거 1000마력에 제로백 3초 이하 만들어 막 그래가지고 막 터빈 4개 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마력에다가 제로백에 2.9초를 개발이 안 돼가지고 연기하고 해가지고 2.9초를 드디어 세계 최초로 부가티 베이론 2.9초를 만들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지를 점령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점령하고 나면 너무나 쉽게 점령들이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막 2초대 차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지금은 전기 모터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차들도 이게 가격이 2억 7천대라고 말씀드렸죠. 2억 7,8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제로백 2.8초를 만들어내니까 야, 정말 놀라운 시대죠. 물론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막 2억 넘지 않아도 제로백 2초 중반 막 이런 차들이 나오는 시대이긴 하죠. 자, 최근에 포르쉐 911 터보 S도 시승을 했습니다. 그 차가 제로백 2.5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항상 원래 AMG G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름 포르쉐 911을 겨냥하는 포르쉐 911과 경쟁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1세대 때 GTS는 너무 단단했어. 이게 막 극강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다 보니까 막 승차감도 너무 단단하고 시끄러운 것도 장난이 아니고 그랬는데 2세대로 바뀌면서 지난번 5호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도 많이 좋아지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제대로 이제 911이랑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는데 지금 이 63S 이 퍼포먼스는 딱 911 터보나 터보 S랑 경쟁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2.8초, 2.5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것도 터보 S고 911 터보 S가 가격이 3억이 훌쩍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2,786만 원이죠. 그 가격이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나름 911 터보랑 경쟁하기에 정말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이즈 면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이쪽도 차가 큰 편은 아니에요. 휠베이스가 2700이니까 큰 차는 아닌데 불구하고 911이랑 비교해 보면 사이즈 면에서도 여유가 있고 공간도 여유가 있고 트렁크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포르쉐 911 터보랑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이 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인테리어는 지난번에 시승했던 55랑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행기 엔진 같아 보이는 원형의 공기흡입 입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모니터가 세로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세워져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스티어링 휠은 AMG 잠자리 휠에다가 지금 좌우에 보면 그 모드 바꾸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 이제 설정이 있고 이제 눈길 빗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용자 설정, 그 다음에
배터리 홀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 요거 전기 모드죠.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모드까지 엄청나게 그 드라이브 모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충전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배터리 홀드를 켜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배터리를 세이브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 홀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 위주로만 쓰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가 회생제동으로 또 수시로 충전이 좀 더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또 전기를 어느 정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홀드를 해놔도 이 배터리 레벨이 어느 정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트 모드가 기본이고,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으시게 되면 요때는 그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주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속만 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강하게 가속을 하다가도 또 중간중간 가속이 좀 약해지는 때는 수시로 배터리 충전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하시면 수시로 또 충전이 어느 정도 빨리빨리 충전이 돼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전기를 그냥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유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사실 다이얼은 아니고요,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위에 있는 화면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변경할 수 있는, 그 세팅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요. 그래서 메뉴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요 다이얼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 버튼을 눌러서 바로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해놨는데, 그래서 AMG 다이나믹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AMG 다이나믹이 베이직이냐 어드밴스드냐 프로냐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나믹 있고 셰시가 있고 구동 장치가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수동 변속 완전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가변 배기죠. ESC 오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쪽 왼쪽에 있는 다이얼처럼 생긴 거, 요거 가지고 내가 자주 쓰는 거를 두 개를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러면 서스펜션 하고 밑에는 이제 수동 변속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 두 개를 선택해 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설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 들어와서도 쓰실 수 있지만, 이쪽에 있는 모드 바꾸는 거 다이얼처럼 생기고 요걸 통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빨리빨리 변경을 해가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배터리가 한 50% 정도 차 있거든요. 50% 차 있으니까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가 4km 이렇게 뜨네요. 예. 일단은 전기로만 먼저 조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전기로 가속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전기 모터가 150kW예요. 150kW면 204마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4마력 150kW가 그 국산 뭐 전기차들 대표적으로 EV3 있죠. EV3가 150kW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들의 최고 출력이랑 맞먹는 그 정도 전기 모터가 이 차에 지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50kW만 가지고도 이 정도 지금 가속이 되거든요. 우와. 근데 이제 배터리 용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극도로 짧기 때문에 이걸 전기차처럼 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주행거리가 안 나와요. 그렇긴 하지만 힘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가속이 되는 거거든요. 와, 이거 뭐 150kW면 힘이 정말 강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전기차다 보니까 초반에 토크가 또 확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컴포트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 지금 바로 엔진이 깨어나죠. 엑셀을 깊이 밟으니까. 근데 힘이 뭐 이거는 612마력짜리 엔진이 그냥 깨어나 버리니까, 물론 저회전에서는 그 정도 출력이 아니긴 합니다만 힘 자체가 이거 뭐 와 엄청 강력해져. 컴포트 모드만 하더라도 힘은 진짜 강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제 승차감인데요. 지난번에 55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 꽤 좋았습니다만 지금 63도 승차감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가 엄청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그 서스펜션에
스트로크 자체가 짧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단단한 편인데 근데 요철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러주는 편이에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1세대 AMG GT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도 진짜 단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과격해도 너무 과격하다. 근데 그게 나중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되면서 조금 부드러워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시내에서 탈 때는 그냥 데일리로 타고 다녀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승차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트로크가 짧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렇지만 요철을 잘 걸러줘 가지고 평상시에 타기에 엄청난 고성능인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데일리로 타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지면서 그때는 엄청 더 그 안정감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주행하기에는 승차감은 이 정도면 웬만한 우리가 지금까지 스포츠카에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웬만한 스포츠카 정도 수준이어 가지고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세팅을 잘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노면 소음은 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엔진 소리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다가 노면 소음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어서 이거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타다 보면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뭐 다른 조용한 차들 타다가 처음 타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귀도 정신없고 막 바닥도 정신없고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이제 조금만 타시면 금방 익숙해져서 이 정도면 데일리로 타도 충분히 탈만한데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차고를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cm 정도 더 높여줄 수 있는데 근데 속도만 충분히 줄이시면 웬만한 과속 방지턱은 차고 높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다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서 최근에 계속 서킷에서 좋은 차들을 워낙 많이 타봐 가지고요, 말씀드렸듯이 포르쉐 911 터보 S 이런 차들이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포르쉐 911 터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기본 컨셉 자체가 엄청 강력하고 빠르지만 나름 포르쉐 911 내에서는 좀 부드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차거든요. 힘은 엄청 센데 근데 데일리로 타도 편안할 정도로 편안함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컨셉이에요. 근데 이번 GT63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극강이죠. 네. 그래서 부드러움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부드러움이 컨셉은 아니에요. 네, 엄청 강력한데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수준인 거지 부드러움이 컨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911 터보나 터보 S랑은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도 진짜 엄청 강력하네요, 진짜. 자,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도요, 근데도 롤은 뭐 이 정도 코너링에서는 롤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 볼게요. 지금 배터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조금씩 수시로 충전을 해가면서 주행을 할 텐데 이게 아무래도 터보 엔진이잖아요. 바이터보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아무래도 응답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기 모터가 커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그런 극강의 퍼포먼스를 누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응답성 정말 좋습니다. 1세대랑은 완전 다른 차가 되어버렸어요. 자, 스포츠 플러스에다 두고 패들 시프트도 써서 주행을 해보면 여기는 타이어를 어떻게 미끄러뜨리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사륜구동이어서 그립도 엄청나게 좋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엑셀을 밟았다가 놔보면 좀 앞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동력 자체가 전달되는 게 앞쪽에 몸이 앞쪽으로 약간 하중이 쏠리면서 앞쪽 그립 때문에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힘 자체가 뭐 워낙 강력해 가지고요. 와, 이거 서킷에서 타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걸 홈 화면에서요, 이쪽에 이제 퍼포먼스 모드를 누르시게 되면 에너지 플로우, 구동장치, 또 그 다음에 차량, 엔진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그래픽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진짜.
구동장치 보시게 되면 뒤쪽에 있는 전기 모터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앞바퀴랑 뒷바퀴에 어느 정도 회전과 어느 정도 토크가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뒤에서 그 팝콘 터지는 배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경주에 거의 레이스 서킷을 달리는 수준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여기서 이럴 차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서킷 가서 제대로 즐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서킷에 폭이 좀 마진이 있어야 차가 슬립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슬립을 허용해 가면서 즐겨가면서 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폭 자체가 워낙 좁기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주행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죠. 자,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응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와. 와, 그립이 진짜 좋다. 제가 간 튜닝이 된 수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세게 던져 보는데도 일단 그립이 다 버티고요. 보통 그립이 안 나오는 차들은 저기서 힘줘서 밀면 그냥 쭉 밀리거든요. 근데 얘는 속도도 엄청 빠른데도 밀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서킷이 있어야만 그걸 제대로 쭉 밀면서 탈 수 있다는 수준인 거죠. 이게 전기 모터까지 있다 보니까 힘이 엄청나게 강력한데도 그립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돌아가는 느낌이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근데 911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911이 조금 더 빠르거나 아니면 조금 비슷하거나 그냥 그런 수준으로 얘도 머리 돌아가는 느낌도 상당히 강력하고 좋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급가속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야, 이 확실히 사륜구동하고 전기 모터가 더해지는 거는 이건 진짜 완전 극강의 퍼포먼스를 뽐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초반에 힘을 딱 보태주다 보니까 그 터보레이라는 거 거의 없이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바로 팍 튀어나가고, 그게 또 사륜구동이 적용돼 있어 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제로백이 2.8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는 슈퍼카급에서는 거의 이런 차들 가지고 제로백 2.5초를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2.3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와, 예전에 그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막 이런 차들이나 돼야 2.1초, 막 모터 3개 달아가지고 2.1초 그랬는데, 와, 이제는 진짜 전기 모터하고 엔진 가지고 합쳐가지고도 2초 초반까지도 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대 가격에서 제로백 2.8초를 만들어내니까 진짜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차는 성격 자체가 평상시에 그냥 데일리로 탈 수 있는데, 근데 기본 성격 자체는 이 차는 완벽한 스포츠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3S의 이 퍼포먼스 정도 되면 이거는 서킷 가서 정말 이 차의 극강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기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근데도 평상시에도 데일리로 타실 수는 있다. 자, 이 오디오는 부메스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Welcome to the city, said a young man sitting. 네, 오디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타격감 있는 그런 음악을 들을 때도 타격감도 굉장히 묵직하게 잘 때려주고, 음색도 상당히 잘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상당히 좋아요. 이게 부메스터가 초창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 세팅이 조금 아쉬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팅을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공간에 제약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메스터 중에서도 완전 최상위급 그 정도에는 조금 못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카오디오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차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볼륨을 이렇게 거의 한 90% 정도까지 올려보면 타격감도 괜찮고 음색도 괜찮긴 한데, 선예도라고 할까, 사운드의 분리가 조금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음이 약간 이렇게 섞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뭔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손디아 노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이 분리가 되면서 맑은 느낌이 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 맑은 음색 자체는 괜찮아요. 음색 자체는 괜찮은데 소리하고 소리가 약간 뭉개진다기보다는 겹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분리되어서 또렷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장거리 주행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도 되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액티브 차로 변경까지 선택하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걸고 가다가 방향 지시등 넣으면 차로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 그런 부분들까지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 차를 데일리로 쓰면서 장거리 여행 같은 데도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비가 안 좋으니까 장거리 가려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편의 장비라든가 안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죠. 시트도 가죽도 엄청 고급 가죽에다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으로 잘 꾸며놔 가지고요. 이게 럭셔리함과 초고성능 스포츠카의 장르, 그 다음에 데일리카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다 커버를 하지만 이 차의 진짜 그래도 명확한 성격을 이야기하자면 이 차는 고성능 스포츠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AMG GT 2세대 그 중에서 최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GT63 SE 퍼포먼스를 시승을 했습니다. 도로용 AMG 중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제로백 성능 2.8초를 발휘하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AMG GT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게 사륜구동도 적용돼 있고 또 PHEV도 적용되고 전기 모터가 무려 150kW짜리나 적용되다 보니까 힘이 정말 강력하죠. 그래서 와 이거는 분명히 데일리로도 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예쁜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성능 자체가 정말 극강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서킷에도 가끔씩 가셔가지고 이 차 갖고 있는 성능을 제대로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더 편해지면서도 훨씬 더 강력해진 느낌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베이스가 F1 기술에서 넘어온 것들 생각해보면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벤츠 F1 생각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여기에서 뭐 동영상도 감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도 정말 괜찮은 성능 좋은 부메스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장거리 여행하면서 음악 감상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특히나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2억 7천이라는 금액이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전 세대랑도 비교해보고 아니면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다른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가격은 분명히 경쟁력 있는 가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성능을 생각해 보면 와 2억 7천짜리의 제로백 2.8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괜찮은 성능인 건 맞죠. 그래서 벤츠가 여러모로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사실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차를 서킷에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